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주 실력을 쑥쑥 높여주는 사주 포인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방합에 이어서 오늘은 삼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주를 분석할 때 합이라는 게 있고 충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이 분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상당수의 사주가 합이 들어있거든요. 그럼 이 합을 어떻게 분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분석 내용이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을 잘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합에 있어서 분석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건 그거예요. 합이 성립이 되면 생성된 오행이 있잖아요. 만약에 인, 오, 술, 삼합이다. 그러면 이것은 화기운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화기운이 이 사주에서 용신운이냐 아니냐, 이걸 찾아보는 게 중요하고, 일반 육합 같은 경우에는 모르지만 삼합 같은 경우에는 세 개가 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이 그 사주에서 용신운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좀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분석을 할 때 대운이라든가 일련운이라든가 들어오면서 삼합이 되는 경우가 이제 또 대부분이거든요. 그럴 때에는 이것을 좋다 나쁘다로만 판단할 게 아니라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을 얘기할 때 세 개가 같이 합이 되는 게 삼합하고 방합이 있잖아요.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여러 가지 책을 본다든가 뭐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다르다고 나와 있습니다. 삼합하고 방합은 다르다고 나와 있어요. 뭐 삼합은 그 여러 개로 걸쳐 있고 삼합은 방합은 한쪽에 몰려 있으니까 이 삼합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뭐 인간관계가 더 넓다, 뭐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하기도 하고, 하여튼 다르게 표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더 복잡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주를 분석할 때 인호술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화기운이 생성이 되는구나. 그리고 사오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화기운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호술하고 사오미는 어떻게 봐야 돼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지난번에 방합에 의해서 삼합을 또 따로 분석하는 이유는 그 생성된 과정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방합이라 하고 삼합하고는 일단은 제목 자체가, 이름 자체가 다르니까 그 사주 원리 자체는 좀 다르겠죠. 다른데 어쨌든 분석할 때 그 결과는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삼합이라는 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주에 인호술이라는 그 삼합이 형성이 되는데 이것이 화기운을 생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인이라는 게 뭐예요? 시기로 봤을 때 인이라는 게 그 자축인 이 양력으로 2월달 정도 되잖아요. 양력으로 2월달 이때부터 뜨거운 기운이 움트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그 오화가 들어오는, 그러니까 양력 6월달이 되겠죠. 이때의 절정을 이루다가 가을하고 겨울 사이에 환절기를 나타내는 이 술토, 술월이 들어올 때 이때까지 화기운이 유지가 된다.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이라고 해서 봄이라고 해서 이 봄이라는 게 전부 여름이라고 해서 여름이라는 게 전부 뜨거운 그런 기운만 있는 것도 아니죠. 차가운 기운도 약간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절이라는 게 환절기도 있고, 그리고 그 절정을 이루는 시기도 있고, 이렇게 단계별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씨라는 게 서서히 이렇게 좀 더워졌다가 다시 좀 서늘해졌다가 추워졌다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삼합이라는 것이 한 가지 기운이 형성이 될 때에는 처음에 약간 이 뜨거운 기운이 움텄다가 이제 여름이 되면서 절정을 이루다가 이제 가을 겨울로 넘어가면서 소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호술이나 사유축이나 해묘미나 이것이 그 기간이 어떻게 돼요? 9개월에 해당이 됩니다. 9개월. 그러면 이 삼합에 해당이 되지 않는 그 시기가 3개월이 남거든요. 그 시기를 삼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삼재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삼재라는 것이 삼합에 해당되지 않는 시기, 이 시기가 삼재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삼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몇 년 전에 만든 영상이지만 이규호 삼합 이렇게 치면은 예전에 기초 시간에 삼합에 대해서 그 원리를 자세하게 설명한 영상이 있거든요. 유튜브에. 그것을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삼합 이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 예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삼합이든 방합이든 사주 이론을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사주를 분석을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주 이론이든지 예제를 갖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이 점을 말씀을 드려요. 물론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시는 분들이 너무 어렵게 하면 사람들이 안 보니까 그냥 쉬운 내용으로만 계속 하다 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예제를 올리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내가 이제 사주를 좀 공부를 해보겠다. 그래서 실력을 높이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이 예제를 공부해야 된다는 거. 만약에 예제를 공부하지 않으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사주를 딱 내밀었을 때 입이 떨어지질 않아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주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병오년, 무술월, 갑인일, 을해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목기운이 셋, 화기운이 둘, 토기운이 둘, 금기운이 없고 수기운이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주 명식을 봤을 때에는 일단은 오행의 구성부터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주가 전부 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양적인 성향이 강한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지지에 인호술 삼합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25년 전 결혼해서 4남매를 둔 남성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여러가지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구찜 겸 삼겹살도 했고요. 호프도 했고 단란주점도 했고 2000년부터 지금까지 횟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횟집을 오래 하신 거죠. 그래서 다른 일을 하고 싶은데 뭘 해야 할지 막막하고 장사를 하다 보니 매일 술을 마셔서 건강도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사주를 보시면은요. 병신년, 무술월, 갑인일, 을해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가 없어요? 금기운이 없습니다. 금기운이 뭐예요? 관성운으로 직장운을 나타냅니다. 이분은 직장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자영업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돈을 나타내는 재성운하고 식신상간운이 옆으로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구성만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기회만 잘 잡으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흘러가는 대운에서도 나를 강하게 해주는 이미 그 수기운과 목기운이 36세에서부터 계속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재물운을 충분히 취할 수 있고 장사에도 적합한 사주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합이 형성이 됩니다. 삼합이 형성이 된다는 것이 이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인호술이 되면서 술토하고 인목에서도 화기운이 강하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호술이라는 이 세 글자가 빨간색 화기운으로 물들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기운이 식신상간운이거든요. 이 사주가 신강한 사주는 아니란 말이에요. 남자 사주치고. 그런데 화기운이 이렇게 강하게 형성이 되니까 결국은 이 식신상간운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 사주에서 매우 커진다고 볼 수 있고 식신상간운이 뭐예요? 일하는 운이죠. 일하는 운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막 여러 가지 일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데 이분이 지금까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아주 큰 돈을 벌었다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다른 일을 하고 싶은데 뭘 해야 할지 막막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오랫동안 장사를 했으나 뭐 큰 돈을 벌어가지고 아주 뭐 부자가 됐다든가 이렇게 보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삼합이 됐다는 것이 이분이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좀 장애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식신상간운이 워낙 강해지니까 그리고 밑에 월지에 깔려있는 이 술토까지 재성운까지 화기운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때요? 재성운이 약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식상운이 강해진 사주에서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식상운이라는 건 일하는 운인데 이게 너무 강해지면 상대적으로 재성운이라는 것은 결과물이거든요. 일은 많이 하는데 결과물은 적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식상운이 강한 사주들, 이런 사주들은 재성운을 잘 보셔야 되고요. 상대적으로 재성운이 약하다. 그랬을 때는 내가 일을 하는 거에 비해서 결과적으로 얻는 게 좀 적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재성운이 월지 포함해서 2개니까 3합만 되지 않았다면 좋은 구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필이면 월지를 포함해서 3합이 딱 되면서 이 재성운의 힘이 약해지면서 화기운이 엄청 강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이 좋았기 때문에 돈은 못 버는 건 아니었겠죠. 어느 정도 생활은 했다고 볼 수 있으나 생각처럼 큰 돈을 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합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용신운으로 작용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이 삼합을 무조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점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신상관운이 강한 사주들을 보면 어때요? 대체적으로 하는 일이 많고 이것저것 막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인생이 좀 고단한 그런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여성이에요. 성격이 집안과 밖에서 다르다고 합니다. 밖에서는 착하고 내성적인데 안에서는 욱하는 성질이 있다 그래요. 더러운 것을 싫어하고 깔끔하지만 방 정리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게으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외모는 키가 크고 누가 봐도 미인이고요. 지금까지 가장 긴 교제 기간이 2달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건 좋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남자를 이렇게 오래 못 사귀어봤다는 얘기는 그 남자들이 떠났다는 얘기니까 이 여자 성격도 한성격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리고 현재 명문대 재학 중이고요. 고등학교 시절 미국 유학도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넉넉하니까 뭐 유학도 다녀오고 그랬겠죠.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봤을 때 임신년, 개축월, 정유일, 을사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형성이 돼요? 사유축 삼합이 형성이 됩니다. 사유축 삼합이 형성이 되면서 어떤 오행이 형성이 돼요? 금기운이 형성이 됩니다. 금기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주를 딱 봤을 때 삼합이 형성이 되잖아요. 일반 육합도 아니고 삼합이란 말이에요. 3개가 같이 합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생성된 오행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금기운이라는 건 재성운을 나타냅니다. 재성운이라는 건 돈을 나타내요. 그러면 우선 건강을 봤을 때 금기운이 폐, 대장, 호흡기 질환 이런 걸 나타내거든요. 금기운이 워낙 강해지니까 그쪽 부분에 있어서 건강을 조심하셔야 되고, 재성운이 아주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재성운이라는 건 내 힘을 빼는 건데, 여자 사주라고 하더라도 이 사주가 신강한 사주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에서도 목화가 들어와야 내 힘이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성운이 이렇게 강해지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재성운이 강해지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버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재성운이라는 것도 적당하게 들어오고 대운도 좀 받쳐주고 그래야 돈을 버는 거지, 재성운만 많이 들어온다 그랬을 때 오히려 그 반대로 돈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집안이 부유하다고 현재 부유한 상태이긴 하지만 이분이 앞으로 자라면서 계속 돈을 잘 벌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쉽지 않게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안이 부자라 그래갖고 그 사람이 반드시 부자로 사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의 흘러가는 대운을 보더라도 24살서부터 53살까지 토금만 들어옵니다. 토기운하고 금기운만 들어오는데요. 이 토기운하고 금기운이라는 것은 내 힘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가 만약에 신강한 사주라면 이때가 좋은 대운이지만 반면에 신약한 사주란 말이에요. 그럼 내 힘을 빼는 대운만 계속 들어오고 이 사주 구성에 의해서 삼합에 의해서 이 재성운만 잔뜩 강해지니까 이 사주는 재물치득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 부모님한테 돈을 물려받고 그래도 이것이 다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돈에 대한 집착은 어떻다고 봐야 돼요? 강하다고 봐야 돼요. 돈에 대한 집착은 매우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사주에 재성운이 강하니까 이 사람이 기회만 잘 잡으면 물론 그 돈을 벌 수 있는데, 일단은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 이게 중요하고 대운에 있어서는 별로 안 따라준단 말이에요. 근데 1년운에서 사람이 대운이 안 따르더라도 1년운에서 얼마든지 기회를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분은 사주 자체가 삼합에 의해서 재성운이 너무 강해진다는 점, 이걸 봤을 때 또 신약한 사주란 말이에요. 오히려 앞으로 돈을 잘 버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물려주신 돈을 잘 간수하고
재산을 잘 지키는 거, 이 점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또 재성운이라는 게 아버지를 나타내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궁에 의해서 극을 당하고 재성운이 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복은 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부잣집인데 어떻게 아버지 복이 없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부잣집도 아버지 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부모가 부자라고 해서 그 사람의 그 부모 덕이 많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삼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대부분은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지에 전부 삼합이 깔려있는 경우는 좀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무인년, 병진월, 갑신일, 을해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신금하고 진토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운이라든가 일년운에서 자수가 들어올 때 신자진 삼합이 형성이 되잖아요.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31살서부터 40살까지 임자대운이니까 이 30대에 신자진 삼합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여자분인데 공부 아닌 것에 늘 심취하는 경향이 있고 초등학교 때는 공부는 안 하고 독서만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친구 있었어요.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책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한다고 해야 될지 못한다고 해야 될지. 그렇죠. 왜냐하면은 독서라는 것도 분명히 좋은 거니까.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그림에 빠져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쁜 것에 빠지진 않았죠. 뭐 책 읽고 그림 그리고 뭐 이렇게 뭐 게임하고 이런 것보다 훨씬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는 다이어트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167에 47kg. 167에 47kg면 완전히 말라깽이죠. 그래서 살을 너무 빠져가지고 쓰러지기까지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의 장래를 몹시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 어떻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이런 곳에 한번 푹 빠지면 거기에서 계속 하다가 또 바뀌어서 또 다른 곳에 빠지다가 또 이번에는 다른 거 한번 해보고 뭐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어때요? 오행의 구성이 목기운이 3개나 됩니다. 비경겁제에 해당하는 목기운이 3개나 돼요. 목기운이 뭐라 그랬어요? 어린아이. 그리고 계절로 따졌을 때 봄.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이니까 이것저것 막 해보는 거죠. 목기운 강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어린애들 보면 가만히 있나요? 막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그러는데 결론은 뭐예요? 책임은 지지 않죠. 어린아이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했다가 그냥 딱 끝내잖아요. 책임을 지는 건 없어요. 끝마무리 짓는 것은 좀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목기운이 이렇게 강하고 또 고집이 세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것에만 쭉 빠져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주제가 삼합이니까 이분에게 있어서 삼합이 형성이 되는 30대 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30대에는 공부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수가 들어가면서 신자진 삼합이 되면서 수기운이 엄청 강해지거든요. 그러면 수기운이라는 게 학문운을 나타내니까 이분이 30대에 내가 뭐 공부하겠다, 그러면서 나 외국에 가서 유학 가가지고 공부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하여튼 자기가 이제 마음에 드는 그런 쪽에 그 공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인성운이 강해진다는 것은 수기운이 뭘 극해요? 화기운을 극하죠. 그리고 화기운이라는 게 자식운도 나타내고 건강운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30대에는 내가 이제 건강관리도 잘해야 되는데 이것이 자식운을 나타내는 화기운을 극을 해서 자식운이 약해진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결혼은 언제 하는 게 좋겠어요? 31살 되기 전에 하는 게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축대운을 보면은 그 위에 수기운이 들어오고 밑에 토기운이 들어오는데 30살까지 결혼을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31살로 넘어가면은 수기운이 워낙 강해지기 때문에 자식운이 약해지고, 자식운이 약해진다는 얘기는 결혼하는 데 있어서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1살 때에는 내가 어떤 하고 싶은 공부 이런 것에 이제 늦게 발동이 걸려가지고 뭐 외국 유학을 간다든가 뭐 대학원을 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이 수기운이라는 것은 나의 활동력을
제어하고, 그리고 건강운을 제어하기 때문에 건강 관리도 잘해야 된다고 볼 수 있고, 사람이 좀 게을러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의지하는 그런 그 기운도 강하게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삼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결론은 뭐예요? 삼합과 방합은 결론은 똑같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신자진이 형성이 되는데 30대에, 만약에 30대에 해자축이 형성이 된다, 그것도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합과 방합은 결론은 똑같구나, 이것이 생성된 그 이론 자체는 좀 다르지만 결론은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사주를 분석하는데 너무 그 이론적으로 세세한 것에 휘둘리다 보면은 나중에 해석하는데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너무 어려워져. 그래서 저처럼 속 편하게 해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삼합이라는 것은, 삼합이나 방합이라는 것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세 개가 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지의 세 개가 한꺼번에 그냥 하나로 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용신운으로만 작용하기는 대단히 어렵고,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을 할 때 30대에 신자진 삼합이 되는데 이것이 수기운인데, 수기운이 여기에서 용신운이야, 기신운이야, 좋은 운이야, 나쁜 운이야, 이런 것만 따지기보다는 일단은 수기운이 인성운에 해당이 되는데, 인성운이 강해짐으로 해서 30대에는 어떤 작용을 하겠구나, 그 삼합이 형성이 됨으로써 나타나는 그 작용, 역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기호의 사주 포인트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